엄마, 아빠, 저희가 언제까지 용돈을 드려야 하는 거죠? 저희도 아이들 키우고 대출 갚느라 힘든데 생활비까지 신경 쓰기는 어려워요. 이제는 좀 알아서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달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와이프 눈치도 보여요. 며칠 전 어느 70대 어르신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40년간 교직에 몸담아 오신 분으로 평생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으셨고 결혼할 때는 자녀들에게 거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 10년 그분의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자녀들은 하나 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42%가 우울감을 경험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과의 관계 단절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국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자녀들은 다를 거야. 배우자가 언제까지나 함께하겠지. 이런 생각들이 정말 현실이 될까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1990년 75%에서 2020년 23%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 이유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60세가 되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배우자도 자녀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 준비는 아직 먼 이야기라 생각하시나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여기시나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후는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시청자분들께는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단단히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인생 후반부를 성공적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얼마 전 62세의 김영우님의 사연을 받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며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허리가 아파도 파스 하나 붙이고 일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어요. 제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굶을까봐 건강검진, 그런 건 사치였어요. 그땐 제 체력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김영우님은 자녀 둘을 모두 대학에 보냈고 큰딸은 공무원이 되고 작은 아들은 회사원이 됐습니다. 자녀들 결혼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지원하셨습니다. 퇴직금도 자녀들을 위해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나중에 효도해 줄 거야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퇴직 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현장에서 일하던 김영우님은 허리 통증으로 쓰러졌고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가끔 아프긴 했지만 병원에 한번 제대로 가보지 않았죠. 아플 때마다 파스만 붙이고 소주 한 잔으로 버텼습니다. 그게 제 건강을 해치는 줄 모르고요. 수술비 2천만 원과 6개월간의 재활치료로 불과 3개월 만에 전 재산의 절반이 병원비로 나갔고 결국 일도 그만두셔야 했습니다. 처음으로 자녀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생활도 어렵고 혼자선 화장실 가기도 힘들었으니까요. 딸은 어린아이들 돌보느라 바빴고 아들은 지방 근무로 자주 올 수 없었지만 번갈아가며 병원비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김영우님은 자녀들이 병원비를 보내줄 때마다 자신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매번 애들이 통장으로 병원비를 붙여줄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아이들도 집 대출금 갚느라 힘들 텐데 제가 건강할 때 조금이라도 더 관리했더라면 자식들에게 이런 부담을 주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리석었던 거죠. 돈 몇 푼 아끼겠다고 건강검진도 안 받고 진작 관리하고 운동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제라도 관리하려고 합니다. 요즘 김영우님은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신다고 합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운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동안 몰랐어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였다는 걸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하루 1시간이라도 제 몸을 위해 투자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건강해야 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아프신가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리진 않으신가요? 혹시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지 않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무시하다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83%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대부분이 40대, 50대에 관리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68세 박명자님이 계십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셨던 박명자님은 현재 무릎 관절염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늘 서서 수업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퇴직하고 2년 만에 무릎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가볍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장을 보기도 힘들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하고 자식들한테 부탁할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조금 더 건강했더라면 자식들에게 이런 걱정을 안 끼쳤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 우리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치곤 하죠. 어제도 허리가 좀 아팠는데 요즘 자꾸 무릎이 시큰거리네. 혈압이 좀 높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 바로 건강관리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박명자님도 늦었지만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걷기 운동을 하시고 근처 수영장에서 아쿠아로빅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도 걷기 힘들었어요. 무릎이 너무 아파서 중간 자주 쉬어야 했죠. 그래도 오늘 하루만 더 해보자는 생각으로 버티다 보니 6개월이 지난 지금은 하루 40분씩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요즘은 손주들이랑 공원도 같이 가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박명자님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다 보니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신경 쓰게 되더군요.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고 야식도 줄였어요. 체중이 4kg 빠지니까 무릎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제 표정이에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보다 한결 밝아진 걸 보면서 스스로도 놀라곤 해요. 여러분, 건강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소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실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1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힘드시면 중간에 쉬어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가까운 복지관의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해보세요. 둘째, 식사 후 1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해보세요. 혈당을 관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소화도 촉진되니 오디오북 한 편을 들으며 일부만 투자해보세요. 셋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보세요. 침대에 누운 상태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노인 스트레칭을 검색하면 참고할 만한 동작이 많으니 활용해보시고, 관절이 불편하다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난 운동이랑 안 맞아. 이제 와서 뭘, 이런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건강관리를 미리 할 걸. 젊을 때 건강을 좀 더 챙길 걸. 이런 후회를 하기 전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투자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가족도, 자존심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제적 독립입니다. 지난달 제가 만난 이순자님의 사연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67세인 이순자님은 30년 넘게 마트에서 캐셔로 일해 오셨습니다. 그때는 월급이 적어도 괜찮았어요. 남편이 직장이 있었으니까요. 제 월급은 애들 학원비, 과외비에 쓰느라 적금을 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써야 할 곳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부장으로 일하다 5년 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비가 점점 늘었고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며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병원비로 모든 돈이 나가게 되었죠. 자녀들은 이미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큰딸이 매달 50만 원, 작은 아들이 30만 원. 그래도 남편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몇 달이 지나면서 자식들도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결국 이순자님은 다시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찾고 찾은 일자리가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편의점 알바였습니다. 하루 8시간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팥으로 덮였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생활비는 벌어야 하니까. 이순자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큰 딸네 가족이 찾아왔어요. 딸이 요즘 생활비가 빠듯하다며 매달 드리는 용돈을 줄여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알겠다곤 했지만 내심 서운했어요. 이제 자식한테도 기댈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43.4%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노후 준비가 안 된 부부 중 89%가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노년학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52%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68%는 병원비를 줄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습니다. 건강을 포기하면서까지 생활고를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40대 자녀 세대의 82%가 부모 부양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본인 가정의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옛날과 달리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다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40대는 역대 가장 높은 물가와 집값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 가정조차 겨우 꾸려가는 상황에서 부모님까지 부양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반면 희망적인 사연도 있습니다. 71세 박철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부터 은퇴 후를 생각했어요. 월급의 30%는 무조건 적금과 연금보험에 넣었죠. 아내는 늘 불만이었어요. 다른 집은 자녀 유학도 보내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빠듯하게 사냐고 했죠. 하지만 박철수님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또래 부부들 보면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으면서 눈치를 보는데 우리는 매달 나오는 연금 덕분에 당당하게 살 수 있거든요. 손주들 선물도 주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으니까요. 박철수님은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달랐어요. 퇴직금을 받자마자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아파트 단지 내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죠. 수입도 수입이지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게 자부심이 됩니다. 박철수님이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과 노후 통장을 분리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노후 통장으로 30%를 분리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는 겁니다. 적금과 보험은 자동이체로 설정해두세요. 둘째,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받으세요. 69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수령을 5년 미루면 연금액이 약 35% 증가합니다. 건강이 허락한다면 70세까지 미루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셋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드세요. 50대부터 제2의 직업을 준비해보세요. 바리스타, 반려동물 관리사, 요양보호사, 유튜버 등 실버 세대가 도전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취미를 수입으로 연결할 방법도 찾아보세요. 넷째, 사회복지사를 만나보세요. 각 구청과 주민센터에는 노인복지 상담사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혜택,
재취업 정보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마세요. 예금, 적금, 연금 보험, 주식형 펀드 등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세요. 이제 늦었어. 지금 와서 뭘?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장 시작하면 10년 후엔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박철수님의 지인 중에는 60세에 시작해 70세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60세에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을 전부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었어요.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며 퇴직금은 절대 손대지 않았죠. 그렇게 10년을 지키면서 70세부터는 연금과 이자 수입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성공 사연, 68세 김영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전업주부였어요. 남편 월급으로 살림하면서 자녀 셋 다 대학 보냈죠.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고로 보험금 2억 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당장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만 남았습니다. 김영희님은 우선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은퇴 설계사와 재무상담사를 만나 자신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한 뒤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깨달은 게 많아요. 2억을 한 번에 쓰면 10년도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히 계획을 세웠죠. 김영희님이 세운 계획은 이렇습니다. 보험금 2억 중 1억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의 임대 수입이 나오죠. 그리고 5천만 원은 국민주택 채권에 넣었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적정한 이자가 보장됩니다. 2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정기예금에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일부는 주식형 펀드에 조금씩 투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임대 수입이 생겨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돼서 마음이 한결 편해요. 오히려 손주들 용돈도 줄 수 있고요. 혼자서도 이렇게 생활을 꾸릴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큰 위안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저축할 돈이 없어서 또는 이제 와서 투자해봤자 같은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강원도에 사시는 72세 최병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만 해도 제 삶은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가게가 망하고 카드 빚만 5천만 원이 남았죠. 자식들 얼굴 보기가 민망해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최병철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파산 신청을 했어요. 빚을 정리하고 새 출발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먹을거리만 조금 심었는데 점차 늘려 이제는 5천 평을 농사지어요. 무농약 채소를 직거래로 팔아서 월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죠. 최병철님의 성공 비결은 늦었어도 시작하기였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67세에 다시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은행에서 농업자금 대출을 제한할 정도로 신용도 회복했어요. 내년엔 비닐하우스를 더 지을 예정이에요. 여러분, 경제적 독립은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결심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매일 저녁 그날 쓴 돈을 메모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사용하면 훨씬 편리하실 겁니다. 한 달만 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눈에 띌 겁니다. 둘째, 고정비를 점검해 보세요.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같은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같은 서비스라도 더 저렴한 요금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어 보세요. 나이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택배 분류 등의 일을 찾아보거나 복지관과 주민센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보세요. 넷째, 노후 재테크 교육을 받아보세요. 각 구청에서는 무료 재무교육을 제공합니다. 은퇴자를 위한 투자 강좌도 많으니 배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다섯째,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도록 준비하세요.
자녀들도 각자의 삶을 꾸려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세대와는 달리 지금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스스로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과 배우자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돈이 모이면 몸도 마음도 더 편안해집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지난 가을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71세 장미영 님은 5년 전까지만 해도 우울증으로 매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들은 다들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뭐하고 시간을 보내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TV만 하루 종일 보다가 잠들고 그렇게 3년을 보냈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당뇨도 악화되었고 혈압도 치솟았습니다. 의사는 약보다 마음가짐을 바꾸라고 조언했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죠. 어느 날 손녀가 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울더라고요. 할머니, 예전에는 항상 웃으시고 긍정적이셨는데 요즘은 왜 이러세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장미영님의 인생을 바꾼 건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였습니다. 처음엔 쓸 게 없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매일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어보았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셨다. 창밖에 새가 날아다녔다. 이렇게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적은 조금씩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나니 주변의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 햇살이 예쁘다는 생각도 들고 마트 계산원의 미소가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니 제 얼굴에도 웃음이 돌아왔더라고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치매 발병률도 48% 낮다고 하네요. 미국 하버드의대 로버트 월딩거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단순한 심리 상태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해 면역력을 높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며 통증에 대한 내성도 높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이 몸을 만드는 거죠. 장미영님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니 글쓰기가 재미있어져서 수필 강좌를 듣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글쓰기 모임도 만들었죠. 이제는 제가 그 모임의 회장이에요. 작년에는 우리 모임에서 수필집도 냈답니다.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김정욱님입니다. 저는 40년간 회사 생활을 했어요. 정년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무의미하더라고요. 직장에서는 임원이었는데 집에서는 그저 늙은이 취급받는 게 너무 서글펐죠. 김정욱님도 처음에는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3가지를 외쳤어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나는 아직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하다 보니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지원해 제 40년 직장 생활의 경험을 아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애들이 나 같은 노인네 말을 들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더라고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저를 김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한국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60세 이상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96%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단순히 생각을 긍정적으로만 가지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의학과 박 원장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훈련입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긍정입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매일 따라 해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어보세요. 햇빛을 받으며 심호흡을 3번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일기를 시작해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달 동안 이어가다 보면 분명 작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행복 모으기를 실천해보세요. 매일 한 가지씩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보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거나, 오랜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유정숙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후 우울증이 찾아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처방을 주셨죠. 바로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어보라는 거였어요. 처음엔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정숙님은 스스로 해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입꼬리만 올렸죠.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게 억지로라도 웃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그렇다더군요. 내가 웃는 척과 진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 10번 이상 웃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면역력이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제 유정숙님은 실버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요양원이나 복지관에서 웃음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과 함께 웃다 보면 저 자신도 더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네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82세 박영식님은 작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주들이 가르쳐 줬어요.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자꾸 엉뚱한 걸 눌러서 답답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카톡으로 손주들과 사진도 주고받아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아버지 요즘 젊어지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매주 한 번은 누군가를 만나보세요. 동네 복지관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모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숙 님은 85세의 나이에도 매주 시를 쓰고 서로의 작품을 나누는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쓰는 시가 뭐 대단하겠어요? 그래도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얼마 전에는 한 회원님이 돌아가신 배우자를 그리워하며 쓴 시를 낭독했는데 다들 함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고 나니 왠지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여섯 번째는 하루의 리듬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긍정적인 마음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식사 시간을 정하고 하루 중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베푸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해보세요.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거나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작은 행동도 좋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한 마을에서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모여 사랑의 밑반찬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매주 15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김치와 밑반찬을 만들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께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할 나이인데 하며 망설였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반찬을 받으시는 분들이 환하게 웃으실 때면 그날은 잠도 잘 와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늙었다.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과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6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건강입니다. 김영우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평생 일만 하다가 건강을 잃으셨죠.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최고의 자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 15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경제적 독립이었습니다. 이순자님처럼 자녀에게 의지하다 힘든 노후를 보내기보다는 박철수님처럼 미리 준비해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작은 저축에서 새로운 수입원 찾기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셋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장미영님은 우울증을 이기고 수필가가 되셨고, 유정숙님은 수술 후 긍정의 힘으로 웃음 치료사가 되셨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나이가 몇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건강을 챙기세요.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배우자도, 자녀도 소중하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 말을 외쳐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무엇보다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